13항 법안과 20항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개를 해서 법안 정리하는 건 문제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1항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안에 대해서는 기재부 의견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저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기재부 의견대로 각종 국가 재정 예산을 사실은 강행 규정으로서 규정하게 되면 재정 운영의 재정 운영 자체의 활력이나 또는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무를 강제하고 국민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정부가 시혜적으로 이것을 베푸는 어떤 재정의 지급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과한 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예비군 동원 훈련에서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병력 동원 훈련할 때도 훈련비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잘 상의를 하셔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강행 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소관 부서에서 그 필요한 예산을 급격한 증액이라 이렇게 또는 과다한 요구가 되면 결국 한정된 재정 속에서 다른 재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기관에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좀 만들어내셔서 저희 국방부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기재부와 사전에 소통이 되고 그 예산 과정에서도 항상 그런 부분에 약속을 하게 되면 아마 양 기관의 어떤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건태 의원님. 예, 부천시병 이건태 의원입니다. 국방부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께 물었던 질문인데요. 한기호 의원과 그 신원식 안보실장 사이에 문자 메시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기호 의원이 보낸 문자 내용을 다시 보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계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신원식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 그랬어요. 지금 장관님은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생각이신가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을 보낼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이 참관단이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실장 사이에 나눈 이 심리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는 처음에 됐었는데 아직 어떤 결정도 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파병 규모와 관련해서 몇 명 이상부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몇 명 이하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몇 명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부대 파병은 그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대 파병의 정의는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조직, 국군 부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에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법 외하의 법률, PKO법하고 국방부 훈령에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방부의 견해일 뿐이잖아요. 국방부의 견해죠, 그게. 그렇죠. 예. 네. 국방부 그러니까 훈령과 국회 PKO 견해하고 네.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의를 받아야 된 실체가 동의를 받아야 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 파병에 해당되는데 국방부가 그걸 받지 않고 결정을 했을 때는 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네. 이걸 대통령이 몰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위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의원님, 사실 이 문제는요.
지금 뭐 1993년부터 근 30개국의 1,130여 명의 그 우리 장병들이 파병이 이미 됐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됐고요. 질문을 하나 바꿔서 물어볼게요. 예. 20명을 보냈는데 무기를 소지하고 갔으면 파병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임무로 갔는지 또 어떤 그이 지휘 체계 하에 갔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목적으로 전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갔는지 임무와 역할을 좀 잘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동의받지 않고 결행하면 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걸 경고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위원장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네. 제가 예전에 군에 있던 분들한테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어떤 군인이었냐 그랬더니 스마트한 엘리트 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들한테 물어봐도 근데 그 기조를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24시간 안에 이걸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 얘기하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세계 전략과 우리도 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그러는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무기나 우리 국군을 파병하겠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한국 정부가 지금 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나? 반미 정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외 전략 중에서 한미 동맹을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면 미국의 이런 전략적 수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신중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하든 아니면 정상회담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고 조율하기 전에 불쑥불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보에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이 선거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그렇게 했던 전략이라 하더라도 그 방향은 탄력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방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 정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신행정부와의 그런 어떤 문제를 조율해 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해리스는 그런 트럼프를 공격하는 소재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 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접촉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모르게 대한민국 정부를 패싱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또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엄청난 국익적인 손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트럼프 신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방부 장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네. 문제가 안 생기도록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 뭐 보내겠다, 파병하겠다 이런 부분은 전략적 수정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박지원 의원님.